오늘도 새벽의 남자 김단태 잠을 못 이루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더 남긴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대세가 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장인 것 같고, 어쨌든 나스닥은 그냥 똔똔인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나 S&P도 양전을 했다. 좋은 분위기이기는 해요. 초반만 해도 나락을 가는 듯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나락을 간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트럼프가 한 몫을 했고요. 이 분위기를 좋아지게 한 건 파월이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거의 장 막판쯤에 트럼프가 연설을 아마 할 거예요. 암호화폐 관련된 행사라서 나스닥과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얘기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트럼프가 연설을 하기 때문에 장 막판에 또 엄청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긍정적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모아서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브로드컴 실적이 일단 잘 나왔어요. 브로드컴이 아무래도 AI 대장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브로드컴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잘 나왔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이따가도 디테일하게 보시겠지만 엄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중립에 놓을 수도 있긴 한데, 워낙 이제 어제 고용지표 관련된 챌린저 리포트라는 게 얼마나 이제 고용을 자를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건데, 이제 그 지표는 엄청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고용지표가 엄청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 파월 연설인데, 제가 보기에 시장이 맨날 트럼프 얘기만 듣다가 파월이 사실 오늘 특별히 얘기한 건 없거든요. 근데 파월의 말만 들으면 뭔가 안심이 되나 봐. 별 얘기는 없었어. 근데 트럼프 말을 듣다가 파월을 보니까 선녀인 거지. 그래서 다시 보니 파월이 선녀였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부정적 이야기는 그냥 이건 패시브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아. 시시각각 바뀌는 트럼프의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또 트럼프가 캐나다에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였고, 요거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힘이 지금까지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따가 제가 혹시 몰라서 써놓긴 했어요. 크립토 서밋 연설이 미국장 끝날 즈음에 있는데, 요때 이제 연설에서 무슨 얘기 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이야기가 추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써놨고요. 자, S&P는 2022년 9월 이래로 거의 최악의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딥시크 때보다 한 주가 더 최악이야. 놀랍죠?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S&P가 지금 최악의 거의 주를 맞이하고 있는 데다가 3주 연속 하락을 S&P가 하고 있고요. 자, 이 S&P의 하락이 2009년도 이후로 어떤 우리가 하락이 있었나, S&P 기준으로 봤는데 2022년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금리 올리고 막 그럴 때 좀 S&P도 27%도 하락을 했었고, 또 코로나 때는 35% 이렇게 하락도 했었죠. 폭락장 이후에 장이 이제 회복을 하는 사이에서도 사실은 크고 작은 하락이 꽤 많았습니다. 10% 이렇게 하락을 했던 적도 있고, 어쨌든 최근에도 한 7%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이제 두고 봐야겠죠. 이게 어떻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넘어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2009년도 이후에도 이런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고, 제가 사실 이제 어그로 끄는 영상들을 만들지만 시장에선 늘 이렇게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일은 꽤 자주 일어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긍정적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긍정적 이야기의 디테일한 부분들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왔다 말씀드렸죠. 브로드컴 현재 6.6% 상승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만드는 건 일종의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가 자체 반도체를 설계를 이미 해서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GPU로 안 돌리고 구글이 만든 TPU로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들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인공지능, 구글이 원하는 설계에 맞춘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때 에이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브로드컴이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드컴은 그 외에도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도 협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그런 AI의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치를 전부 다 상회를 하면서 시장에서 야, 인공지능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네,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지표, 실업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고용 환경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 15만 개 증가했고, 예상치보다
낮았고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더 나빴습니다. 실업자가 더 많아졌고요. 예상치가 4.0%인데 실제가 4.1% 나왔고 평균 시간당 임금 뭐 그대로 나왔고 뭐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저께 나왔던 챌린저 리포트 고용 감축 계획에 대한 리포트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발표된 실업률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예상치보다 나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만한 거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우리의 천사, 우리의 비둘기, 시장의 구원자 제롬 파월이 새벽 2시 30분에 연설을 했어요. 한 30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의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효과에 대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높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설문조사가 관세로 인해 상승한 거다. 뭔가 이 뉘앙스를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오른 게 아니라 설문조사가 그냥 오른 거 아니냐라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느낌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관세 자체는 일회성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회성인 현상에 대해서 왜 일회성으로 보냐면 한 번 올리면 관세라는 게 뭐 2번 올리고 3번 올리고 하진 않으니까 정책이 정해지면 한 번 올리고 끝난 게 관세니까 일회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 관세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대해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진 않은데, 만약에 자기가 관세로 인해서 뭐 추가로 관세가 붙는다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반응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또 현재 경제 상황은 중앙은행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듣고 나면 원론적인 얘기,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지금 뭐 너무 힘드니까 파월 얘기만 들어도 그냥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많이 불러온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는가?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야. 요즘 장에 패시브를 깔고 가야 되는 뭐냐? 이 블룸버그에서도 아예 기사를 하나 뽑았더라고.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전략이 혼란을 불러일으키다. 제목이 이거거든요. 기사 제목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이제 뭐 관세를 번복을 하건 한다고 하건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스트레스고 위험 회피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고 트럼프가 자꾸 말할 때마다 그냥 주식들 다 팔고 싶고 요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역 불확실성이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또 측정을 하는 인덱스가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지난번에 무역 불확실성의 최대 수준을 뚫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도 보면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뭐 한다 혹은 번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려, 무역 파트너들도 헷갈려, 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원래 그 면제됐던 그런 저가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무나 쉬인 같은 거를 타겟팅을 했던 그런 저렴한 그 물건들에 대한 패키지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런 아주 짜잘한 물건들까지 관세를 징수할 캐파가 안 돼,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이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급히 철회해야 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뭐 그 외에도 아시다시피 뭐 캐나다나 멕시코에 뭐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지 뭐 부과를 안 한다는 건지 뭐 계속 약간 치고받으면서 헷갈렸죠.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이제 말은 이제 엄청나게 좀 먼저 했는데 그 트럼프의 무역 팀이 정식으로 구성되기도 전에 트럼프가 먼저 말을 막 했거든요. 뭐 이걸 며칠까지 한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아직 뽑히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막 벌써 데드라인부터 정해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좀 크게 다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고, 투자자들도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가 유예가 된다고 해도 그냥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회피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장을 뒤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와의 갈등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한테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는데 멕시코와는 뭔가 대화를 통해서 잘 푸는 것 같죠. 그래서 4월로 연기가 됐는데 캐나다와는 뭔가 계속 티격태격 되는 느낌이야. 트럼프가 오늘 또 캐나다의 유제품 목재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고, 이르면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하고 아니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무래도 멕시코와 다르게 캐나다가 트리도 총리의 어떤 연설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캐나다의 톤이 좀 더 강경했잖아요. 그래서 강경하다 보니까 그런 강경함 속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더 세게 가고 트럼프도 여기서 약하게 나갈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시장에서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약간 스키다시일 수도 있는데 인도에도 또 트럼프가 관세 때릴 거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 외의 이야기들도 좀 짧게 해보면 트럼프가 러시아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을 어느 정도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끝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나? 그래서 러시아를 약간 협박하는 글이었죠. 이 휴전과 평화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러시아의 대규모 은행 제재, 관세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러시아를 협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골드만삭스와 블룸버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건 투자 은행들로부터 계산하는 지표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이 1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건데 그걸 이제 찔끔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거 경기 침체에 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확률을 올리긴 올렸는데 뭐 퍼센트 자체는 뭐 20%, 3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2022년 이럴 때는 진짜 그 위기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도 선녀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때 환상의 커플인 줄 알았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돈을 오픈 AI에 투자를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문에 따르면은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던 것들을 대부분 이제 오픈 AI의 모델을 갖다 쓰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의 모델이나 XAI,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죠. 머스크가 만든 XAI 혹은 딥시크도 써서 좀 다른 모델들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좀 뭐랄까 이제 둘의 이제 결별을 암시하는 뭐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오픈 AI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좀 봤더니 이런 날이 다 오네. 미장이 지금 뭐 2.3% 하락인데 우리 사우스 코리아께서 8% 상승 중, 미장은 2% 하락 중인데 한국은 8% 상승 중이라는 거. 이거 국장의 시대인가? 요즘에 제 주변에도 국장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뭐 기분 좋은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올해는 좀 힘을 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물론 또 그 외에 뭐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막 20%씩 상승했습니다. 뭐 장난 아니죠.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뭐 딥시크 사태도 있었고 어쨌든 중국 회사들이 저렴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좀 쏠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희망의 차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는 이제 트럼프 1.0 시기에 초반 시기의 주가 흐름과 그다음에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관세 2.0 시대의 주가를 대충 이렇게 맞춰보니까 패턴이 좀 비슷한데 트럼프 2기 패턴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떡상이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우리 다들 힘들겠지만 뭐 사실 뭐 기억나겠어? 제가 예전에 뭐 하락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던 유튜브들 뭐 3년 전에 찍은 거 이런 거 보세요. 3년 뒤엔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 이것 또한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다들 힘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